어제 대통령실은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옮기는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. 이른바 비선실세 논란이 커지자 국정감사에 관례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자리로 옮겼다는 지적인데 얼마나 이 대통령과 돈독한 관계였으면 그렇게까지 했냐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. 저희 취재진이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를 유추할 만한 판례를 확보했는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곽승환 기자가 설명합니다.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시민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첫 발을 내디뎠던 이재명 대통령. 이 아스팔트 위에 앉아서 힘껏 싸운 우리 시민 여러분, 서로 큰 박수 주십시오. 변호사 시절 성남시립병원 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했는데 당시 시민단체 사무국장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었습니다. 그런데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김 실장에게 자신이 받아야 할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받을 권리를 넘겨줬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2003년 2억 원의 빚을 둘러싼 개인 간 소송에서 채권자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던 이 대통령이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의뢰인을 상대로 변호사 비용 청구 소송에 나섰는데 본인 대신 수임료를 받을 당사자로 김 실장을 지정한 겁니다. 김 실장은 재판에서 이겨 이 대통령 대신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. 당시 소송 대리인은 이 대통령 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현 유엔 주재 대사였습니다.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가 자신의 성공보수 채권을 법조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. TV조선은 김 실장에게 당시 수임료 채권을 양도받은 경위에 대해 물었지만 김 실장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. TV조선 곽승환입니다.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.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주제 알려주시죠. 네, 두문불출 김현지입니다. 네. 네. 자, 김현지 총무비서관 지금 전해드렸습니다만 국감 출석 논란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인사가 났어요. 네. 제1부속실장. 네. 이 국감 피하기 아닙니까, 이거? 네. 그러니까 야당은 지금 국감 주랭랑 인사다라고 비판을 하는데요. 예. 대통령실은 비서진 개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. 근데 이번 인사를 보면 통상적인 관행과는 많이 좀 다릅니다.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인사를 냈는데 김현지 비서관 인사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. 이 뒷말이 나오자 뒤늦게 확인을 해줬는데요. 이 총무비서관 인사를 비공개리에 하는 건 과거에 없었던 일입니다. 역대 정부에서 총무비서관은 모두 국감에 출석했습니다. 그런데 부속실장은 출석 대상이 아닙니다. 김 비서관은 출석을 거부하다 부속실장으로 갑자기 옮겨갔죠. 그러니까 국정감사 회피용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. 네, 말로는 여야가 합의하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거부했다 이 말은 틀렸다 주장을 합니다만 여야가 합의를 안 하죠. 민주당이 그러니까 안 문제입니다. 해주죠. 민주당이 네. 안 해주죠. 네. 자, 야당에서는 끝까지 국감을 피해야 할 그럴 정도로 숨길 게 많냐 이런 네. 주장을 하는데요. 네, 그러니까 김 비서관은 지난 30년 가까이 이 대통령의 사무실, 캠프, 대통령실 등의 내부 살림을 챙겨왔습니다. 그만큼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각종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많이 압니다. 그래서 야당은 말 못할 비밀이나 숨길 게 많아서 피하는 거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데요. 하지만 대통령실은 숨길 게 없다고 합니다.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 김 비서관이 원래 외부에 나가거나 또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밝히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. 김 비서관은 실제로 또 외부인과 약속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. 네. 또 밥도 구내식당에서 혼자 먹는 경우가 많고요. 외부에 사진이 나가는 것도 극도로 피합니다. 이 기자들과도 접촉하지 않는데요. 네. 예전에 한 기자가 끈질기게 전화를 했더니 김 비서관이 한번 받았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받자마자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 얘기하고 끊었다고 합니다. 네. 근데 하지만 개인의 어떤 두문불출 이런 성향 때문에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출석 의무까지 피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은 나옵니다. 네, 근데 참 궁금한 게 김 비서관이 이제 실장이죠. 네. 나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노출이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설로만 자꾸 돌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총무비서관 사실 1급 고위직입니다. 1급 고위직 사실 우리가 웬만한 분들은 다
신상에 대해서 대부분 알죠. 그렇죠.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인물 정보를 보면 나이, 출생지, 출신 학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. 1998년부터 성남 시민연대에 들어가 이 대통령 비서로 일한 경력만 나옵니다. 얼마 전 공직자 재산 공개 때 처음으로 성남 대장동 아파트, 청주 아파트 등 재산 11억 8,300만 원을 처음 신고했습니다. 이 70년대 초중반 출생으로 광주 출신이고 서울의 한 여대를 나왔다는 얘기는 들립니다만 네. 이것도 공식 확인된 건 아닙니다. 예. 고등학교 자녀를 뒀다고도 하는데요. 이 특이한 거는요. 이 정진상 전 실장, 예. 김남준 대변인 등 다른 이 대통령 핵심 측근들의 신상도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. 두 사람 다 공식 프로필이 없습니다. 네, 뭐 민간인일 때는 그렇습니다만 공직자 정도 됐으면 그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네. 생각도 좀 드네요. 근데 그래서 야당이 무슨 김현지 방지법 낸다는 게 그겁니까? 네, 이 고위공직자는 투명하게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김 비서관은 출신 경력 이런 것들이 배열에 가려져 있다. 그래서 고위공직자의 기본적 인적사항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입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네. 국민의힘은 지금 김 비서관이 이 대통령 바로 아래 국가서열 1.5이다. 1인지야 만인지상이다.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. 아마도 이 대통령의 약한 고리가 김 비서관이라고 보고 공격하는 듯합니다. 여권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겠습니다. 네, 이 당초에 보면 대통령실이 김 비서관의 국감 출석을 검토했다고 합니다. 친명 핵심부도 이 국감 출석을 요청했다고 하고요. 김영진 의원이 그래서 얼마 전에 국감 나가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까지 했죠. 하지만 김 비서관의 거부 의사가 워낙 완강했다고 합니다. 결국 대통령이 비서관 인사를 통해서 불출석 의사를 존중해 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.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런 것들이 모두 대통령이나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오히려 돌아갈 수 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나 또 의문을 가진 건 빨리 해소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네, 늘 보면은 좀 감춰져 있던 곳에서 또 뭔가가 터지고 그렇죠. 그러는 잘못되는 게 경우가 있는데 항상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죠. 반면교사 삼을 게 많죠. 네. 네, 베이지터 잘 들었습니다. 네.